만약 이러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이제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 곽경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윤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 다시 말해서 이제 시행사 측에서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 계약을 이제 제안하게 되는데요. 시행사 측에서 제시하는 매매 대금은 개인 간에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되는 매매 대금보다는 상당히 좀 비교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러한 매매 계약이 토지 소유자 측에 일방적으로 이제 불리하게 그 내용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분야 전문 변호사님이신 문상윤 변호사님과 함께 시행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행사와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할 때 매도인 측인 토지 소유자가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행사와의 부동산에 관한 어떤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이 이제 개별 사인들 간의 매매 계약하고는 이제 구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 부지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다소 고액의 이제 매매 대금을 이제 제한하는 반면에 시행사업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이제 불안정하고 또한 이제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행사 측에서 이제 제한하는 매매 계약의 내용이 시행사의 매수인으로서의 의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 지급 의무 등을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완화시키는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도인인 그 토지 소유자가 쉽게 매매 계약의 이제 구속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제 취해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시행사가 토지 소유자한테 주로 이제 제한하는 매매 방법이라는 것이 매매 예약을 거친 매매 계약의 체결, 그리고 매매 대금 중에 이제 잔금이라든지 중도금 같은 것들의 어떤 시점을 조건화시키거나 또는 이제 불확정한 기한을 정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매도인 측인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제안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인식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행사가 제안하는 매매 계약의 방식, 요거와 관련해서 매매 예약을 거친 매매 계약의 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행사 측에서 이제 매매 계약을 선뜻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시행사가 이제 토지 매매 예약서, 매매 확약서 혹은 매매 동의서 같은 형식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이제 제시를 하면서 단순하게 이제 매매 의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작성을 요청하게 되는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흔히 이제 토지 소유자는 매매 확약서 등이 어떤 특별한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작성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매매 확약서 등의 내용이 모두 매매의 일방 예약으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시행사는 언제든지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해서 매매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사 측에서는 이런 매매 예약만 체결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시키고, 만약 이를 어기면은 이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이제 기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매매 대금의 어떤 문제 등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이제 망설이고 있는 그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매매 예약 확약서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하지 말고 추후에 계약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정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금 권장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사항 중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제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서 매매 대금과 관련해서 중도금과 단금 지급 시점의 조건화, 또 불확정 기한화 이런 말 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매매 대금은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잖아요. 혹은 계약금, 잔금으로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근데 사인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이제 이런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의 지급 시점이란 거를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해서 지급 일자를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사업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제 불확정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금을 비롯해서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점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 대상 부지 몇 % 매입 후 혹은 사업 승인
확정인 후 며칠 이내 또는 이제 PF 대출일로부터 며칠 이내 이런 식으로 이제 불확정 기한으로 해서 이제 그 제한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계약금 등의 지급 시점을 이제 불확정으로 이제 정해져 버리면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언제 매매 대금이 입금될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쉽게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어서 이제 계약의 구속 요구를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동안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의 구속 요구로 해방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 매매 대금을 이제 특정 시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기간을 이제 도하였다면 매도인 측은 상대방의 채용 불이행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매매 계약을 이제 해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업 승인이라든지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요건으로 해서 불확정 기한으로 정해버리면 매매 대금 시점이 언제 도래야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다면 이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라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그런 사정만으로는 그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매매 계약상 매매 대금 등의 이제 지급 시점을 이제 불확정 기한으로 이제 정하게 되면 그 시행사 측의 이익만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장기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 장기간 동안 매매 대금을 미지급했고 이를 이유로 해서 매매 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 확인 청구를 해서 승소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던 것 같았는데 어떤가요? 네, 그런데 이 케이스가 이제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시행사의 사업 시행이 이제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서 시행사의 제반 의무, 그러니까 매매 대금 지급 의무 등이 이제 이행불능이 되었으면 이제 주장하였고 그 주장을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승소한 케이스라서 일관되게 이제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는 좀 없는 케이스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는 이제 모든 사례 적용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그러면은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이제 매매 대금 지급 시점을 특정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시행사와 이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님, 시행사 측에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건축 인허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이 토지 사용 승낙서, 이게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이 이제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한다는 내용이 담긴 어떤 서류거든요. 건축 인허가 시 관할청에서 그 제출 요구를 좀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이제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특별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행사 측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 소유권 행사에서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 사용 승낙서 작성에는 좀 상당한 주의를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이제 해제되더라도 이걸 처리할 수는 없나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게 매매 계약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도 이제 철회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의 본 승낙서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를 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의 유효기간을 이렇게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그 효력 부분에서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시행사가 받은 건축 허가를 쉽게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할청에서는 매매 계약이 해제했다는 부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판단할 문제라서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토지 사용자의 철회 의사 표시만으로는 건축 허가를 철회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이런 실무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관할청에 건축 허가 철회 신청을 이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거부 처분이 있게 되면은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가 되게 됩니다. 네, 토지 사용 승낙서 그리고 토지 사용 승낙서의 철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행사와 매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그리고 이와 함께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금액으로 토지를 매도하기를 원하고 또 매매 대금을 비교적 높게 제한하는 시행사들
소유자들의 이제 제안에 대해서 이 매매 계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행사가 제안하는 이 매매 계약의 내용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매매 계약 체결에 앞서서 그 내용을 좀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률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와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